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그룹 러시아 자체 칩 탑재 노트북 생산 러시아 PC 업체 인텔 AMD 대신에 중국 X86 프로세스 탑재한 메인보드 출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방권의 제재로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끊긴 러시아가 반도체 독립을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수년 전 미국의 제재로 자립을 선포했던 중국이 걸었던 길이죠. 지금 2년 전의 일이죠.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지금 화웨이를 완전히 제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세스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이렇게 자립화를 얘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도체가 끊기게 되자 이제 자체적으로 노트북도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의 프로세스를 탑재한 메인보드까지 출시하면서 PC 생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프로세스의 성능이 낮아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게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죠. 왜냐하면 인텔과 AMD의 아성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 특히 X86의 기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AMD와 인텔의 거센 반발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텔이 이 분야에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죠. 지금 성능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반도체 그룹 러시아 자체 칩 탑재 노트북 생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날 중국 언론이 인용한 러시아 위성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옴스크 소재 프로모빗이 비트 블레이즈 타이탄 BM15 노트북 PC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노트북 PC에는 러시아산 바이칼 M 프로세스가 탑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이칼 M 프로세스와 같은 경우는 바이칼사가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가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업체이고 이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만들어줬냐? 지금까지 TSMC에서 만들어줬어요. TSMC에서 만들어줘서 이것을 물론 러시아 내에서 이것을 대중화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도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이 프로세스가 대중화되는 기지개를 켜는 그런 입장이 되지만 지금 보시면 TSMC가 이제 러시아에 그 칩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명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자체를 나중에 SMIC로 주문이 들어갈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해 볼게요. 지금 바이칼은 러시아의 대형 팹리스 기업 중에 하나이죠. 이 노트북은 러시아산 바이칼 M 프로세스와 함께 리눅스 기반의 OS,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리눅스 기반의 OS를 탑재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윈도우즈,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가 안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또 눈여겨보면 돼요.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도 못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리눅스 기반의 OS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앞서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이후 지난해 IT 자립을 천명을 하면서 내놓은 중국산 칩, 지금 이것도 화웨이가 개발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국산 칩입니다. 중국산 칩과 OS를 탑재한 노트북 PC 칭원 L410과 유사한 형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이 다 화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상은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비트블레이즈 타이탄 BM15 노트북 PC는 수개월 내에 조립을 거쳐서 1000대가량 생산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에 이전에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가는 10만에서 12만 루블, 한국 돈으로 20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주로 러시아의 공공과 기업 고객에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가격이 좀 세죠? 가격이 좀 센데 지금 현재 러시아 입장으로서 특히 러시아 공공, 말하자면 그 러시아 정부 그리고 기업 고객 지금 여기에 당장 필요하니까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게 비트블레이즈 바이칼 M이 탑재한 비트블레이즈라는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벨라루스 지역의 수출 규제로 해당 러시아 벨라루스 PC 시장은 지금 고사 직전, 말하자면 빈사 상태에 놓였던 것이죠. 인텔과 AMD가 모든 제품을 중단한 데 이어서 다 보세요. 인텔, AMD 뭘 생산을 해요? CPU 생산하죠. CPU가 중단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엔비디아는 GPU가 들어가죠. GPU. 또 다른 GPU 회사가 AMD입니다. 그래서 CPU와 GPU가 완전 공급 중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급 중단에 동참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또 미국에 본사를 둔 주요 PC 제조사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대표적인 기업이 휴레패커드, 델 이런 회사들이죠. 또 PC 완제품, 프린터는 누가 지금 공급을 하나요? 휴레패커드, 복합기도 마찬가지, 모니터도 델 있고요.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이제 완제품의 중단을 해서 완전히 공급망 자체가 붕괴가 됐습니다. 또한 PC 구동의 필수적인 운영체계도 공급이 중단되었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5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 지역의 윈도우 11 운영체제를 비롯해서 각종 서비스와 제품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다시 말하면 지금 오피스, MS 오피스라고 불리는 이 워크시트 자체가 아예 공급이 중단이 되었어요. 자, 보시면 대부분 델, 휴레패커드, 애플 등 주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이 공급이 중단됐죠. 그래서 애플의 지금 애플북이나 맥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공급이 중단이 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애플은 러시아 온라인 스토어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에어 등 모든 애플의 기기의 판매를 중단을 했고, 애플페이를 이용한 결제와 모스크바 지하철 등 교통수단 탑승도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애플페이가 완전히 결제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혼란이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가장 보편적인 PC 운영체계 OS로 불리는 윈도우 10, 윈도우 11, 사실상 업계 표준인 오피스를 공급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러시아 수출 규제에 동참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러시아 내에서 PC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윈도우 11 운영체제, 그리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PC에 탑재해서 판매할 수가 아예 없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서 현재는 운영체계가 없는 PC를 판매하거나, 그래서 넌 OS예요.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세스인 프리도스나 리눅스를 설치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가 구매한 PC에 윈도우 운영체계를 설치한 다음 인증을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편법이 좀 쓰이는 지금 러시아 시장이다. 결국은
리눅스나 아니면 프리더스를 지금 하고 있지만, 특히 프리더스와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불법이 저질러져서 윈도우가 깔린 프로그램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IT 자립 노선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지금 CPU, GPU 안 들어가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특별히 윈도우나 아니면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설비, 레이저, 센서 등 기술 및 상품 전반에 대한 제재를 착수했으며 유럽, 일본, 대만 등도 제재에 줄줄이 참여하고 한국 기업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 당국이 러시아에 대한 최신 칩 수출까지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칼 M과 같은 경우는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TSMC에서 공급이 돼요. TSMC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지만 향후에는 바이칼 M 프로세스가 어떻게 들렸는지, 그래서 제가 이 나중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메인보드와 지금 CPU 칩이 달려있는 그러한 것을 공급해 준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자, 올해 봄에 중국 언론에 지웨이 왕이 인용한 러시아 전자기업 러스 일렉트로닉스의 관계자는 장비와 재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같은 국가 주도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웨이가 걸었던 길과 동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일환으로 지난 4월에 러시아는 이미 자체 반도체 및 디지털 생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TSMC, 글로벌 파운드리 등의 반도체 공급이 끊긴 만큼 자체적으로 2020년까지 90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청산을 그려놓고 4,200억 루블을 투입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팹리스 업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업계도 지금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선언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2022년, 그래서 지금 2024년, 많이 빨라봐야지 2024년인데, 자, 보세요. 2024년까지 지금 모든 디지털 상품의 러시아산을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2년 동안은 완전히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래서 2030년에는 28나노 공정 노드 칩을 제조할 수 있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내에도 이 회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 국내 반도체 인재와 칩 설계 산업에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많은 러시아의 IT 기업의 전문가들이 지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것도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러시아 PC 업체 인텔 AMD 대신에 중국 X86 프로세스 탑재한 메인보드 출시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바이칼 M과 같은 경우는 지금 TSMC에서 주로 생산이 된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TSMC가 미국의 제재에 동참을 했죠.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CPU, GPU가 어디서 올 것이냐. 바이칼 M과 같은 경우는 CPU 부분인데 이 CPU를 지금 어디서 구매를 할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 중국의 X86 프로세스, 이게 CPU거든요. CPU를 탑재한 메인보드가 지금 어디서 생산이 된다?
러시아 업체에서 생산이 된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결탁해서 지금 PC도 같이 구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 산업용 PC 제조사가 중국의 X86 프로세스 제조사인 자오신이 만든 X86 호환 프로세스를 탑재한 메인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인텔과 AMD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프로세스 등 주요 부품 선적과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CPU와 GPU 자체, 그래서 CPU의 대표적인 선두주자 인텔과 AMD, 그리고 GPU의 대표적인 선두주자 누구죠? 엔비디아와 AMD. 여기 아까 엔비디아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3월부터 지금 CPU, GPU가 전혀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물량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놓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러시아에 본사를 둔 산업용 PC 제조사인 나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산 X86 프로세서를 탑재한, 그래서 이것은 CPU 문제예요. CPU를 탑재한 메인보드 BMXZ60A를 출시한 것입니다. 지금 프로세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보드와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보면 GPU가 포함된 프로세스가 나와요. GPU가 요즘 많이 그렇게 나오죠. 좀 고가용으로 가게 되면 외장 GPU가 필요한데 일반용으로 쓸 때는 그 메인보드에 탑재된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CPU죠. 이 CPU를 어디서 공급을 받냐? 지금 중국산 X86 프로세서. 지금 AMD와 인텔이 다 X86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D램도 호환이 가능하고 D램도 아무 것이나 지금 쓰면 되고 이런 입장이죠. 지금 이것이 자오신이 만든 X86 프로세서를 탑재한 메인보드라는 거죠. 이야기는 계속 할게요. 이 메인보드에는 중국 상하이 주정부와 비아 테크놀로지의 조인트 벤처인 자오신이 생산한 8코어 KX6640MA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지금 비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비아 테크놀로지는 대만의 반도체 업체, 1999년 과거 인텔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X86 호환 CPU를 만들던 사이릭스를 이 내셔널 세미컨덕터가 인수를 합니다. 사이릭스가 조금 망하기 시작하면서 인수를 했는데 이 인수한 내셔널 세미컨덕터로부터 사이릭스를 인수를 합니다. 사이릭스를 인수를 해서 그래서 X86 호환 CPU를 IP를 갖고 있었어요. IP를 갖고 있는 사이릭스를 인수를 해서 자신만의 저성능 X86 CPU를 개발해오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인텔의 강력한 영향력에 이 비아 테크놀로지는 존재감이 아주 희미해졌어요. 그러면서 2013년 중국 상하이 정부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자오신이라는 거죠. 비아는 지난 2020년 자신들이 갖고 있던 X86에 대한 IP를 중국 회사인 자오신에 매각을 하죠. 그리고 자오신의 주식을 몇 퍼센트를 지금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비아와 지금 자오신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X86 CPU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CPU가 필요하다고. GPU는 메인보드에서 번들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CPU다 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KX6640MA 프로세스는 DDR4 메모리,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대중화가 되는 DDR4 메모리, NVMe M-2 SSD, 그리고 PCI Express M16 기반의 그래픽 카드를 따로 장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KX6640 프로세스의 성능은 인텔의 2세대 코어 i5 2500 프로세스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10세대까지, 9세대, 10세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2세대라고 하면 상당히 기술력이 떨어진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2세대 i-Core i5 2500보다도 훨씬 성능이 더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이나 AMD의 최신 프로세스 대비 성능이 한참 떨어지지만 명령어 차원 호환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x86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윈도우 리눅스 운영체계나 오피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는 지금 안성맞춤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단위는 해당 메인보드는 러시아와 아시아 지역에 공급될 것이며 매달 수만 장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메인보드 자체는 누구랑 같이 했다? 중국 업체와 러시아가 공동으로 만든 메인보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장 시급한 러시아에 뿌리고 아시아 쪽 일부 지금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을 이렇게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반도체 공급이 아예 끊겼습니다. 아예 끊겨서 CPU, GPU 다 못 들어가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드는 윈도우 10, 윈도우 11, 그리고 또 오피스 프로그램까지 아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와 같은 경우는 리눅스 오피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중간에 언급했던 프리도스를 가지고 다시 윈도우를 까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다. 윈도우를 깔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그 노트북 PC에 바이칼 M 프로젝트를 사용을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TSMC에서 만들어져 왔는데 이 TSMC에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메인보드를 만들었다. 메인보드를 만들어서 PC는 지금 괜찮고 노트북은 지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보고 새로운 뉴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도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이 껐습니다. 왜 그래?